네, 반갑습니다. AI와 문화예술 수업을 맡은 한동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의 이한진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미지 생성형 AI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파트로 일단 이미지 생성형 A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 혹시 이 작품 아시나요? 너무 잘 그렸죠? 네, 어떤 화가가 그렸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놀랍게도 AI 서비스가 그린 거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인물도 잘 묘사가 되어 있고 뒤에 큰 원형으로 몽환적인 분위기에 그런 피사체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미드저니라고 하는 AI 생성형 이미지를 통해서 작년에 콜로라도 주립 미술 대회에서 1등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만큼 이미지 생성형 AI가 만든 작품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미지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기계학습 그리고 딥러닝 기술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적용이 돼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보면 생성적 적대 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 하는 원리가 하나 있었고요. 또 변이형 자동 인코더라고 해서 Variational Auto Encoder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잘 처리하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적용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형 AI 플랫폼들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여기서 볼 부분들은 예를 들면 좀 전에 그림을 보셨던 미드저니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서비스도 있고, 또 가운데 보이시는 달리라고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진화를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레오나르도 AI라고 해서 창의성을 정말 극대화하는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뭐 이 외에도 스크리블 디퓨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다양한 생성형 AI 플랫폼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이미지 생성형 AI들을 잘 활용해서 원하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중요할 텐데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프롬프트를 얼마만큼 잘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들을 잘 빠르게 받아볼 수 있을 텐데요. 몇 가지 힌트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대상을 좀 명확하게 넣어야 좋다라고 하는 캐릭터라고 하는 원칙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배경이나 맥락에서 그 이미지가 생성되면 좋겠는지라고 하는 컨텍스트라고 하는 단어, 또 마지막으로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다양한 장르나 스타일, 컬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C를 기억하시면 아마 이미지를 원하는 만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두 가지 정도의 이미지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하고 리튼이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볼 텐데요. 자, 그럼 한번 직접 실습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실습을 도와줄 21학번 박예환 조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스테이블 디퓨전과 리튼을 실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에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인터넷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시스템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고, 하나는 웹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기에는 용량도 필요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 시간에는 웹 홈페이지로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구글에 스테이블 디퓨전을 검색을 해서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보시면 AI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누르셔도 되고, 스크롤을 내리시면 AI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프롬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롬프트는 이제 명령어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키워드나 문장을 여기 프롬프트 칸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스타일을 눌러보시면 이미지를 출력하는 여러 가지 샘플링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지는 하나하나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옵션을 설정하고 싶으시면 표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여기에다 보통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입력한 키워드를 이미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는 하나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면 그 이미지는 하나의 독특한 시드 값을 갖게 되는데, 동일한 시드 값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이미지를 만들면 매우 비슷한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혹시 생성된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면 그 이미지의 시드 값을 넣어서 이미지를 계속해서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가이던스 스케일은 우리가 명령한 프롬프트가 얼마나 이미지에 잘 반영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우리가 주는 프롬프트 명령을 항상 잘 따르는 게 아니라서, 프롬프트 명령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제 자기가 알아서 적당한 걸로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데, 이 옵션의 숫자가 높을수록 우리가 주는 프롬프트를 더 확실히 잘 따르게 되고, 숫자가 낮을수록 스테이블 디퓨전이 자기 생각대로 알아서 이미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하이트, 그리고 width, 그리고 퍼포먼스, 이 부분은 유료 버전으로 등록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볼까요?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하실 때 한국어로 입력하는 것보다 영어로 입력하는 게 스테이블 디퓨전이 받아들이기 쉬우니 영어로 입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한번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귀여운 고양이를 입력하고 싶은데요. 갈색 고양이도 되게 좋아합니다. 갈색 고양이라 하면 이제 저희 한동대학교의 나비가 생각날 수 있죠. 저도 나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늬가 있는 고양이라던가 참치를 먹고 있는 고양이, 그리고 고양이 2마리,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해 왔습니다. 스타일은 저는 포토그래픽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프롬프트에는 로우 퀄리티, 그 다음에 월스트 퀄리티를 입력해 줌으로써 이런 퀄리티들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이렇게 생성을 하는 데 있어서 스테이블 디퓨전은 생성 속도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스테이블 디퓨전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이 나올 때까지 제가 사이트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10itAI라는 사이트입니다. 10itAI 사이트는 들어가 보시면 다른 사용자들이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여러 가지 사진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조그만 표시가 있는데, 이 조그만 표시를 통해서 이 이미지가 어떤 프롬프트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도 이렇게 크리에이티브를 눌러서 똑같이 프롬프트를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에 사용했던 큐트 캣 그대로 한번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브라운 캣,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했던 키워드를 여기다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거티브 프롬프트에는 똑같이 로우 퀄리티, 월스트 퀄리티도 작성해 주고요.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넘어가 주도록 하고, 한번 제너레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10itAI도 좀 생성하는데 속도가 걸리는 듯하니 저희가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에 생성했던 이미지 AI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귀여운 고양이가 만들어졌죠? 귀여운 고양이가 만들어졌는데 10itAI도 이미지 생성이 완료가 되었네요. 확인해보면 여기도 귀여운 고양이가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참 귀엽죠? 나비를 닮은 것 같네요. 다시 나가서 이제 10itAI의 다른 모델들 확인해주고,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여기 밑에 로라, 그리고 체크포인트 등등 여러 모델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모델들이 적용된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미지도 눌러주면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장르 같은 것도 표시가 되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셔가지고 여러 이미지가 정말 이 이미지들이 AI로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저만 신기한가요? 이렇게 포토그래피에 대한 사진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이트였어요. 꺼주고, 이것도 다시 꺼주고, 이번엔 고양이를 했으니 이번에는 강아지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캣에 있는 부분을 다 도구로 바꿔준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밑을 바꿔주고, 그 다음 부분에는 도구와 캣을 이렇게 입력해 줌으로써 한번 제너레이트를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바로 만들어졌죠? 사진이 아까부터 계속 잘리는 것 같은데 마우스 클릭해서
세탭에서 이미지 열기를 통해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귀여운 친구들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프롬프트를 한번 다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 글로벌 유니버시티를 한번 입력을 해볼 텐데요. 한동대학교를 입력하면 과연 한동대학교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한동대학교 입력해보고 포항이라는 키워드도 입력하고 학교 그리고 학생들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서 한번 제네레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결과물이 나왔네요. 한번 이것도 다시 오른쪽 우클릭을 해서 세탭에서 이미지 열기를 통해 전체 사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력한 프롬프트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 스케일 수치가 낮았던 탓이었을까요? 한번 쭉 올려서 다시 제네레이트를 눌러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사진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세탭에서 이미지 열기를 통해 확인을 해보면 학교 로고 같은 배지가 달려있긴 한데 한동대학교의 로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대학교의 그런 데이터가 AI에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다시 한번 입력을 할 때 미래 도시를 입력을 할 건데요. 퓨처 시티 입력해주고 그리고 몽환적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주고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기계적인 외계인 그리고 이제 미래 비행기를 입력해서 real estate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 스케일도 최대로 하고 이번에 시드 값을 좀 변경해서 제네레이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짠! 이번에는 뭔가 제대로 된 이미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세탭에서 이미지 열기를 통해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이미지가 아주 멋있네요. 좋은 이미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확인해서 꺼주고 이번에는 리튼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법을 배울 건데요. 리튼을 구글에 검색을 해주시고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리튼 사이트가 이렇게 뜨는데 리튼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아까 3C라는 내용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컬러, 컨텍스트, 캐릭터였죠.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번 이미지를 생성해 볼 텐데요. 먼저 컬러 파란색, 그 다음에 캐릭터 사자,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 고기를 먹고 있는 이 키워드를 조합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먹고 있는 파란색 사자를 출력해줘. 이미지 그림을 그려줘. 그려줘라고 입력을 해서 입력을 하면 리튼이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네요. 파란색 사자라고 보기 어려운 사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를 저희가 적게 입력해서 아마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까 같이 스테이블 디퓨전에 입력했던 것들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미래 도시, 외계인, 몽환적인, 기계적인, 교통수단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그려달라고 리튼에게 요청을 하면 멋있는 이미지가 나왔네요. 이번에는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가 오늘 스테이블 디퓨전과 그리고 C빗 AI 그리고 리튼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실습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실습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미지 생성형 AI로 실습 잘 진행해 보셨나요? 재미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생성형 AI로 텍스트를 만들어 본 경우도 있었고 또 이미지를 만들어 본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걸 합쳐서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과제를 한번 수행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셨던 에피소드, 지난 여름이나 겨울에 있었던 이야기를 AI와 함께 정리해 본다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텍스트를 생성하는 리튼, 챗GPT 이런 생성형 AI 서비스가 있었고요. 또 오늘 우리가 다뤄봤던 이미지 생성형 AI 서비스로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러닝 등을 활용해서 글과 그림을 같이 묶어서 과제로 한번 내보시는 것을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퀴즈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가볼게요. 이미지 생성형 AI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3요소는 3C, 즉 캐릭터, 컨텍스트, 컬러이다. OX. 여러분의 선택은요? 3, 2, 1. 정답은 네, O 맞습니다. 3C 기억하셨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다음 중 이미지 생성형 AI 서비스가 아닌 것을 한 가지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드저니가 있고요. 달리, 레오나르도 AI, 그리고 챗 GPT가 있습니다. 자, 4개 중에 어떤 걸까요?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네, 맞습니다. 챗 GPT였습니다. 챗 GPT는 현재는 텍스트를 좀 중심으로 생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나중에 발전한다 그러면 이미지도 생성할 시대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기준으로는 텍스트만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퀴즈를 가볼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정말 많이 등장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6가지 정도를 단어를 기억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효과적으로 잘 입력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빠르게 받아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일컫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팁으로 3C 기억하시나요? 캐릭터, 컨텍스트, 그리고 컬러라고 하는 원칙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나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텍스트로 만들 수 있는 리튼, 또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와 같은 서비스들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미지 생성형 AI 시대에 굉장히 효과적인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으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